선생님 혹시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특별한 냄새도 없는 아주 작은 기체 하나가요. 관절염이나 뭐 고혈압, 심장병 같은 이런 문제들하고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? 그거 참 흥미로운 질문인데요. 네, 바로 산화질소, NO라고 하는 물질 이야기입니다. 오늘 저희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, 산화질소, 의학의 대전환 4장 내용을 좀 보면서요. 이 놀라운 분자의 핵심만 딱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게 도대체 어떻게 노벨상까지 받게 됐는지, 그리고 우리 몸, 특히 혈관이나 관절 건강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. 네. 그 산화질소 NO는요, 사실 우리 몸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쓰는 일종의 신호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신호분자요? 네.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이제 혈관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예요. 피가 잘 돌도록요. 혈관 확장. 그렇죠. 근데 그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 조절에도 관여하고 염증도 좀 억제하고요. 심지어 뇌신경세포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때도 쓰이거든요. 정말 다양하게 쓰이네요. 네. 그래서 특히 관절염처럼 만성염증이 문제인 경우에요. 이 산화질소가 염증을 줄여주고 또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게 요즘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. 와, 정말 팔방미인이네요. 그 중요성 때문에 이게 1998년이었죠.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게 된 거고요. 그 파르드 무라드, 로버트 퍼치곳, 루이스 이그나로 이 세 분 과학자 덕분이에요. 맞습니다. 네. 이 연구가 정말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요. 그 심혈관 질환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점이에요. 관점을 바꿨다. 네, 예전에는 그냥 혈관이 뭐 콜레스테롤 같은 걸로 막히는 거, 뭐랄까, 그냥 막힌 수도관처럼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. 네, 그랬죠. 근데 이 연구 덕분에 그게 아니라 혈관 자체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그 기능 자체, 그러니까 혈관을 스스로 상태를 조절하는 스마트 파이프로 보게 된 거죠. 아하, 스마트 파이프요? 네. 그리고 그 혈관 기능 조절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산화질소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치료 전략의 문이 열린 거죠. 아하, 관점을 완전히 바꾼 거군요. 듣고 보니까 혈관 자체는 뭐 근육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닌데 이 작은 분자가 혈관을 조절한다는 게 참 신기하게 들리네요.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혈관에 작용을 하는 건가요? 네, 바로 그 점이 핵심인데요. 혈관 안쪽 벽을 이렇게 덮고 있는 세포가 있어요. 내피세포라고 하는데 내피세포요? 네, 거기서 이제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옆에 있는 혈관벽의 근육세포로 신호를 딱 보냅니다. 이제 좀 쉬어라 하고요. 근육한테 신호를 보내는군요. 그렇죠. 그럼 그 신호를 받은 근육이 이완되면서 느슨해지면서 혈관이 넓어지는 거죠. 그럼 자연스럽게 피가 더 콸콸 원활하게 흐르게 되고요. 산소나 영양분 공급도 훨씬 잘 되겠죠. 아하, 그래서 그 자료에 나왔던 피가 돌지 않아 생긴 관절염이라는 말이 딱 이해가 되네요. 결국 혈액순환이 문제고 산화질소가 그 순환을 돕는 열쇠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정확히 보셨습니다. 이론은 이제 좀 알겠는데 이게 실제로 관절염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게 좀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그런 연구들이 꽤 많이 진행됐어요. 예를 들면 그 미국 국립보건원 NIH라고 하죠. 네, NIH. 거기서 쥐 실험을 했는데 산화질소를 투여했더니 관절 염증 수치가 무려 40% 이상 줄었다는 보고가 있고요. 또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를 보면 혈중의 산화질소 수치가 좀 낮은 사람들일수록 무릎 관절염 진행이 더 빠르고 통증도 더 심했다고 합니다. 수치가 낮을수록 안 좋군요. 네. 그리고 국내에서도 서울대 의대 공동연구팀이 연구한 게 있는데 산화질소가 혈관 기능을 좋게 해서 무릎이나 어깨 같은 우리 몸 말초 조직까지 혈액 공구들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는 걸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 연구가 일관되게 산화질소와 관절 건강,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여러 연구 결과가 있네요.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. 어떤 건가요? 이 산화질소라는 게 우리가 외부에서 뭐 약처럼 주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원래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스스로 만드는 자연 치유 분자라는 사실입니다. 우리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든다고요? 네.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이 산화질소 생성을 잘 유도할 수만 있다면 몸이 스스로 회복 과정을 시작하도록 뭐랄까 도와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. 와, 몸 스스로 회복하도록 돕는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? 그럼 그런 맥락에서 좀 특별히 주목할 만한 성분 같은 게 있을까요?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를 잘 만들게 돕는? 네,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몸 스스로 NO를 잘 만들게 할까?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요.
마침 선생님께서 주신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식물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아, 식물이요? 네. 따뚜룹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천삼이라고도 불리는 한국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좀 희귀한 식물입니다. 따뚜룹, 천삼, 동의보감에도 나온다고요? 이 따뚜룹 안에 들어있는 사포닌하고 폴리페놀 복합체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, NO로 바뀔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. 그 성분이 산화질소로 변한다고요? 정확히는 이제 NO2, 그러니까 산화질소 대사체 형태로 섭취하면 몸속에서 필요할 때 NO로 전환된다는 건데요. 이게 의미하는 바는 혈관 건강도 챙기고 염증 조절 효과도 보고 또 항산화 효과까지 이건 다 한 번에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. 와, 따뚜룹이라는 식물 정말 대단한데요. 네, 좀 주목해 볼 만한 연구 결과죠. 그렇군요. 그럼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면 선생님께서 혹시 겪고 계실 수 있는 관절 문제를 예전처럼 단순히 연골이 닳았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이면에 혈관이 좀 굳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문제, 그리고 그 핵심에 이 산화질소 부족이 있을 수 있다. 이런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정확히 그렇습니다.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. 그렇게 보면 회복을 위한 핵심 전략도 좀 더 명확해지죠? 전략이요? 네. 첫째는 피를 잘 돌게 하자.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거고요. 그리고 둘째는 그 열쇠가 되는 산화질소를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생성을 돕자는 겁니다. 아, 순환 개선과 산화질소 보충. 네. 이게 그냥 증상만 누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좀 더 근본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과학적인 접근법이라 그럼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요.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고 산화질소가 충분해졌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연골을 되살린다거나 염증을 줄여나가는 걸까요? 아, 그 메커니즘이요? 네. 몸속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연쇄 반응,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쩌면 몸의 긍정적인 변화는 바로 이런 새로운 이해와 또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될 수도 있으니까요.